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 영상 오늘 새벽에 올린 거죠. 어제 제가 썰방이 풀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올린 영상인데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이리 눈이 높을까?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자리 가보면 여자들 눈이 너무 높아요. 네, 사실이죠. 네,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자,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에 달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큰 병이라도 걸리면 가족이 최고예요. 지금은 젊어서 모르는데 늙으면 친구들도 떨어지고 말할 상대도 없고 호라비는 더 처량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야 해요.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댓글의 내용에 공감을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니면 뭔가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 듣고 나도 진짜 빨리 결혼해야겠다. 어떻게 짝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의 내용을 보니까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감을 한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신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감을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약간 좀 죄송하지만 좀 이 댓글 다신 분이 현재 지금 청년들의 마음을 뭔가 읽지 못한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이 뭐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 이런 마음 먹었지만 지금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네. 어떻게 보면 한 20세기 그러니까 한 90년대 그때쯤은 이런 마음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때는 결혼 안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결혼 못하면. 결혼 못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옛날 그 90년대 때는 30만 넘어가도 노총각 노천이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그래서 웬만하면 적당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결혼까지 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갓 서른 된 사람한테 너 노총각이 노천이야. 욕입니다, 욕. 네, 무리한 짓이죠. 자, 아무튼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읽고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큰 병이라도 걸리면 가족이 최고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제 생각. 큰 병 안 걸리게 조심해야죠. 큰 병 걸려서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예방이 가능해요. 건강검진 매년 한 번씩 받잖아요. 건강관리 잘하면 큰 병 걸 일이 없어. 꼭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서 방탕하게 생활 안 하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으면 큰 병 안 걸립니다. 꼭 같이 꼭 혼자 살았다고 해서 큰 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 네. 같이 살아도 인이 거르고 밥 못 챙겨 먹고 술 담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 무슨 뭐 혼자 살기 때문에 큰 병 걸린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돼. 큰 병이 걸렸을 때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형편이 어렵다거나 내가 벌어들인 돈이 없으면 없고 그 큰 병 때문에 큰 병 치료 때문에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
가족이라 해도 가족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큰 병에 장사 없다. 큰 병에 효자 전혀 없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이 채운 거 아니라 우리 큰 병 때 가족도 힘들게 하는 거야. 큰 병 걸리면 가족이 채운 게 아니라 큰 병이 걸려도 이거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 치료받는데 돈이 많이 깨져가지고 갔더니 형편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고 그분들 생계까지 힘들게 만들면 이것만큼도 죄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그리고 큰 병 치료하다가 사람 진짜 치료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치료해주고 이렇게 간병하고 자꾸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부부인데 한쪽이 뭐 치매나 뭐 병 같은 거 걸렸어. 부치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한쪽 그 멀쩡한 한쪽이 계속 간병하고 밥 먹이고 기저귀 달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말이지. 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야 진짜. 사는 게 지옥이죠 지옥.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고 어디 뭐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병 걸리고 힘든 사람 먼저 이렇게 좀 죽이고 자기도 이제 뭐 생을 마감하고 그런 뉴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뉴스? 그런 뉴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근데 사람들이 욕을 못 합니다 그거를. 욕을 못 해. 왜 그런가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상당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다시 첫 문장에서 큰 병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가 각자. 큰 병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큰 병 있으면 힘들어. 특히 내가 나오는 돈이 내가 뭐 벌어들인 돈도 없고 내한테 뭐 나올 게 없으면 간병 같은 거 안 해줘요. 내가 많이 거지다. 빚 많다. 그럼 누가 옆에서 가족이 챙겨줄까? 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장인어른 이런 사람들도 어? 아니면 부모님 같은 사람도 나이 들고 있잖아요. 뭐 유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럼 오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뭐 바라볼 게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 유산이 많다, 뭐 건물이 있다, 땅이 많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오지 말라고 해도. 혹시나 나중에 또 나한테 또 얼마 또 챙겨줄지 모르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이 현실은 절대 안 한답잖아요. 뭐 큰 병 관리 무조건 가족들이 책임져 준대? 가족이 최고래?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자, 또 이런 댓글 있어. 버스 드라이버님 어서오세요. 나이 먹어서 큰 병이나 걸리면 가족이 최고래. 아,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자, 늙으면 친구들도 떨어지고 말할 상대도 없고 호라비는 더 최장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안 떨어집니까? 가족들은 항상 옆에 있어요? 웃긴 게 무조건 부부는 100년 해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좀 상식이 있어. 이미 100년 해도 안 돼. 부부끼리도 요즘에 뭐 이혼 많이 하고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조론도 많이 하잖아. 조론이 뭐냐 하면 서로 같이 안 사는 거죠. 따로 사는 거죠. 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 때는 조론도 많이 나올 겁니다. 조론. 이혼도 많지만 조론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식 키울 때까지만 같이 살다가 자식들이 이제 출가 보내고 더 이상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안 느껴지면 그때는 따로 사는 거야. 남처럼 서로 간섭 안 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야. 아니 결혼하면 혼합이 안 되나? 결혼하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솔직히 부부끼리 사이 안 좋으면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지옥이고 같이 잠자리 하는 것도 지옥이고 다 지옥 아닙니까? 안 맞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잖아. 이러면 대한민국 부부가 뭐 같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참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참고 사시는 분들. 당장에도 이 결혼 깨트리고 싶은데 주변에 기대봐. 아니, 처자식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처자식 이제 다 독립시키고 결혼해가 출가해 보내면 그때 가서도 부부가 꼭 같이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같이 산다는 보장 있냐고.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부부들이 무조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자기밖에 몰라, 서로 상대방밖에 몰라서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결혼해도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돼요. 결혼해도 외로워. 오히려 결혼하면 더 외로워. 결혼해서 대화 없는 커플들 얼마나 많은데, 부부들. 집에 가서 아무 대화도 없고 갑방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방 쓰는 분들. 아니 말만 하면 싸우는 부부도 있고. 응? 이거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결혼하고 안 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결혼한 사람들은 안 외롭고 결혼한 사람들은 안 외롭고 결혼한 사람은 계속 외롭고. 이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원래 결혼하신 분이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더 외로울 수 있다니까. 외로우신 분도 많잖아. 결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남자분도 계시잖아요. 결혼한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안 외로운 척 하는 것 뿐이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외롭고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진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다, 정말 안 외롭다,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사람들끼리 같이 섞여 있다 그게 외롭지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안에서 소외감 느끼고 대화 단절되고 하는 게 더 괴로워. 응?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야. 항상 그냥 옆에 있으면 항상 외롭지도 않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다. 아무도 없으면 불행하고 호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무조건 불행하다. 이게 언제적 마인드입니까? 언제적 마인드. 어? 이거 여러분 있잖아.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을까? 외로운 거는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보통 외로운 거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같이 살고 뭔가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는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은 다 외로워. 형제 있어도 외롭고요. 가정 있어도 외롭고 회사 안에 가서도 외로워.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래요.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야. 단지 사람마다 그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로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누가 옆에 없으면 그냥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 외로우면 나쁜 거라 생각하잖아. 외로운 게 왜 나쁜 거야? 왜 나쁜 겁니까? 혼자 있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걸 굉장히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게 아닌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부정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다신 분. 정말로. 자, 한 사이로 젊을 때 결혼해야 한다. 아니, 한 사이로 젊을 때가 아니라 젊을 때가 아니라요. 좀 늦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결혼에 대한 자세와 조건이 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치면 정말 이 사람은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결혼하고 나서도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겠다. 힘들어도 같이 살 수 있겠다. 맞벌이 가능하겠다.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보이잖아. 그럼 결혼하면 안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한다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벌어놓은 다 까먹고 내 인생 파탄되면 어떡할 겁니까?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합니까? 어? 무슨 결혼한 기계예요, 인간이?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그냥 결혼은 그거야.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답이 아니라 형태예요. 인간에게 결혼이란 여러 삶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무조건 정답이라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왜 답을 만드는 거야, 자꾸? 꼭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똑바로 사냐, 자기가 잘 사냐. 그런 분들 나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후회 연속이고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잘 되는 건 없어.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무조건 결혼해가지고 내 후손을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건 어느 책에 나오는 거야 도대체? 물론 어려서 사고 치거나 결혼하면 책임감 들겠다고요. 자, 저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마바이님. 책임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고 치는 사람한테 이혼이 더 높습니다. 사고 치면 우리 결혼 자체가 불행입니다. 책임감 안 듭니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결혼하고 나서도 양아치 날라리기 이제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집안에 안 들어오고 자꾸 밖으로 싸들고, 어? 가장인데 굉장히 책임 안 하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책임감 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든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나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익숙한 나이가 아니잖아. 뭔가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 살면서. 뭔가를 제대로 내가 책임져가지고 직업이라는 거 가져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고 쳤다고 사람이 처리 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사고를 쳤다. 그럼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배달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남든 여자든 그냥 고졸로 끝나는 거예요. 고졸이 아니라 그냥 중퇴죠, 중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퇴, 중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미성년자가. 그 누가 환영해줄까? 어? 식도 못 올리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 나이인데. 한 번이라고 애를 육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망이라는 게 없잖아. 안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 없잖아요. 학벌도 못 가지고 돈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준비라는 것도 없고 지원도 못 받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사고 쳐놓고 애 책임 안 져가지고 미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 찾아보면 아니 낙태 시킨다거나.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왜 이기겠습니까? 애를 낳아서 책임지고 기르면 낙태 안 시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하신 댓글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약간 구시적인 발상이에요. 네, 나이가 드신 분 같은데, 이런 얘기 젊은 사람한테 백날 하나 마나,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혀요. 이걸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본인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온라인에서 얘기한다 한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댓글 다시 분이 보는 세상의 어떤 시야하고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굉장히 이 갭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갭 차이가. 굉장히 어떤 가족이나 결혼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하겠죠. 네. 그래서 이 댓글 다시 분이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이 댓글 적어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아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세상은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했고 결혼관도 변했고 가족이란 제도도 변했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댓글을 적으신 분도 좀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차이가 크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제대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